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시장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3천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아래로 들어갔는데, 제가 목요일 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금요일 날 하락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코스피 시장 다음 주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다음 주 시장도 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한 주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횡보 내지 금요일날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약보합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지난 하락 때 2,900까지 떨어졌었던 그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조심히 예측을 한다면 이 전 저점이었던 2,900선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번 4분기 2021년도 4분기에는 2,900선이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 10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고 나서 좀 횡보 기간이 긴 상황에서 상승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바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물들이 점점 좀 악성 매물들이 계속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죠. 미국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 반도체 관련주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는 지수 회복도 사실상 쉬울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뭐 눈에 띄는 대형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 상황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을 좀 종합을 해보면 9월 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꺾였죠. 사실 주가 꺾인 거는 이제 8월 달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3,200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꺾였는데 9월 말부터 주가가 계속 꺾였고, 이번 달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또 살만한 종목들도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대신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종목들 더 싸질 테니까 그때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세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두 이 양대 지수가 서로 이제 따로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도 또 테마가 확실한 종목들을 잡으면 그나마 지수 영향은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방향성도 코스피와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400에서 1000까지 오르고 지금 이렇게 약세의 흐름인데 922선이 과연 올해 저점인가라고 봤을 때는 4분기 넘어가면서 12월 달, 저는 이제 12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지수가 굉장히 약할 거라고 보는데 12월 달에 900선을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게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상황은 상황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냉정하게 지수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900선까지 떨어졌을 때 3,000선을 뚫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뚫지 않고 좀 조정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모습은 좋지 않아요. 일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설명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뭐 없었어요. 뭐 특별한 테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종목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다음 주에 좀 움직일 만한 테마군들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좀 뽑아봤는데 요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켓 스튜디오인데 9월달 말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이제 차트 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차트거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전고점 바로 직전 전고점을 무난하게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상승 계속 이어가야 되는 차트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변칙적인 차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를 다 만들고서 상승할 것처럼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아래로 꽂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제 특정 세력이 올리겠지만 보통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있다가 다시 상승해서 쌍봉으로 가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있다가 요 전고점 살짝 넘은 수준에서 올라가고 죽는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력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 자체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캡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끝났다 이 종목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4,000원서부터 이제 주가가 시작이 됐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되는데 이 16,150원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점도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이슈가 이제 리비안 상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리비안 이제 11월 달에 상당하면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는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까지 왔고 지금 이제 3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2차 파동에서 끝나지 않고 3차 파동까지 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고 지금 이제 16,150원이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고점 신호를 만들려면 쌍봉으로 가든 아니면 헤드 앤 숄더라는 그 고점 론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구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심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티플렉스 이것도 이제 영상 콘텐츠 이거 전기차 모듈 관련 종목인데요. 금요일날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에 이럴 경우에 이제 윗꼬리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분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분봉 떨어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분봉이 떨어지면서도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좋은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락 구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이들 선 긋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 상황에서는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니까 당연히 지지선이 되는 원리인데요. 지지선을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새 매매할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지선을 지키니까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다가 세력들이 매수 자리를 확 깨버리고 막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참 요새 세력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쫙 올리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딱 떨구고 가죠. 그럼 여기서 막판에 얼마큼 떨거느냐? 4,700원에서 4,560원, 4,000 뭐 한 5%에서 6% 가까이 이렇게 떨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요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랬던 종목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승일이라는 종목인데 승일이라는 종목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 발표 시점 맞춰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추세가 이탈된 게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조정 구간을 기간 이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 향후 대선 시점에 맞춰서 다시 계속 뉴스 나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 시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